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아주 맑고 깊은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샘물가에는 꽃분이라는 예쁜 처녀가 지나다니는 나그네들에게 샘물을 떠주곤 하였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꽃분이의 미모를 보고 감탄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샘물을 떠주고 있는 거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인가? 모두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종종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왜 그러고 있냐고 물으면 꽃분이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저 물만 떠주었으니 다들 물만 실컷 먹고 돌아왔습니다. 샘물을 떠주는 예쁜 처녀의 소문은 곧 이 마을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을에 샘물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다들 샘물을 떠주는 꽃분이를 보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샘물이 있는 마을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샘물을 떠주는 꽃분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샘물이 있는 마을에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하게 되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이 잘 살게 되니 이 마을의 사또 입장에서도 세금이 갑자기 많이 거치게 되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마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은 좋았지만 여인네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오늘도 농사는 안 짓고 자꾸 어딜 갔다가 그리 오는 것이야. 마을의 남자들이 허구한 날 이 꽃분이를 보겠다고 샘물에 가서 물만 마셔대고 앉아 있으니 마을의 여인들은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며 남편이며 아들이며 집안의 남자들이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고 오직 샘물 근처에 잔뜩 줄을 서서는 샘물을 받아먹는 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 그 줄은 더 길어졌고 샘물을 받아먹는 시간도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다 같이 모여서 관하로 갔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한꺼번에 관하로 몰려오니 사또는 무척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일인가? 어쩐 일로 이렇게 여인네들이 다들 관아에 모여온 것인가? 사또나리, 제발 꽃분이란 샘물 주는 여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가 온 마을 남자들을 다 꿰어내서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남편도 남편인데 아들놈도 아버지 따라서 샘물 마시겠다고 가서는 오지를 않습니다. 사또 그 요상한 것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간청하고 간청드립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는데 도대체 꽃분이라는 여인이 어떻기에 다들 이러는 것인가. 내가 한번 봐야겠구나. 사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샘물을 떠준다는 꽃분이라는 여인을 당장 관아로 데려오도록 하거라. 그 말을 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자기가 서로 가겠다고 싸웠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모여있는 부인들도 어이가 없어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졸들이 꽃분이를 관아로 데리고 왔습니다. 포졸들이 꽃분이를 사또 앞에 끌어안치고 명을 기다렸습니다. 사또는 꽃분이를 바라보며 넋이 나간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이의 미모는 그동안 자신이 보아왔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곡지색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인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이 여인을 끌어안친 것이냐? 어서 일으켜라. 사또가 갑자기 포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포졸들은 깜짝 놀라서 의자를 가지고 와서는 꽃분이를 잘 앉혀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물러나 있거라. 내가 이 낭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모두 관아 밖으로 나가라. 사또의 말에 포졸들은 수군대면서 자리를 비켰습니다. 포졸들이며 아전들이 모두 물러가자 사또는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꽃분이라는 처자냐? 나그네에게 샘물을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꽃분이옵니다. 동네 안악들이 그대가 물을 뜨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한다.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 사또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꽃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꽃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데에는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부디 사또께서는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 사또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선처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사또인지라 참 어려운 일인데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 첩이 되어준다면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하게 내 힘으로 막아주겠다. 사또의 제안에 꽃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일만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일이 지난 뒤에 사또의 첩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샘물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사또는 자리에서 음흉한 미소를 띠며 되고 말고 다 된다. 내가 다 해주겠다. 대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네, 알겠습니다. 천일이 지나고서 사또의 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또는 꽃분이와 약조를 하였고 계속 샘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꽃분이는 다시 샘물가로 돌아가서 샘물을 떠주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오라통이 터져갔지만 마을은 날이 갈수록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은 임금님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샘물을 떠주는 여인을 보기 위해 마을에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작았던 마을이 순식간에 이 도성보다도 번성하게 되었다는구나. 거참으로 대단한 여인이로구나. 어찌 샘물을 떠서 사람들을 주고 있는 게지. 그것은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는구나. 궁금하구나. 내 여인을 한번 보러 가야겠다. 임금님까지 샘물을 떠주는 꽃분이를 궁금해하여 보러 온다는 소식은 곧 마을 사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전하께서 꽃분이를 보러 온다고 게 정말인가? 사또는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를 어쩐단 말인가? 전하께서 오셔서 만약 꽃분이를 본다면 그 미모에 반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럼 즉시 궁으로 데려가실 것이야.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대로 내 색시를 빼앗기는 것인가? 사또는 임금님이 꽃분이의 미모를 보면 당연히 한눈에 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곧장 꽃분이를 데려오게 하여 관아의 별당에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예쁘장한 처녀를 하나 골라서 샘터에 앉혀 두었습니다. 임금님에게 꽃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임금님이 이 마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사또가 바꿔놓은 처녀가 물을 떠주고 있었는데 임금님 보기에는 소문난 정도의 미모는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확실한가? 내 들은 소문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임금님은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주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고 얼마 전부터 여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원래 여인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임금이 노하여 신하들에게 추궁했습니다. 그때부터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꽃분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곧 꽃분이를 관아로 데려갔던 포졸들에 의해서 꽃분이가 사또의 명예에 의해서 관아에 숨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사또는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는 전하를 능멸한 것입니다. 감히 사또가 전하를 속이다니. 이것은 영모의 죄로 다스려야 옳습니다. 이구동성 말하는 것입니다. 내 당장 관아로 갈 것이다. 임금님은 조용히 말하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임금님의 가마는 곧 관아에 들어섰고 이미 자신이 꽃분이를 숨긴 것이 들통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임금님의 가마 앞에 엎드려 죄를 빌었습니다. 전하, 저를 죽여주십시오. 소인이 그만 여인의 눈이 어두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빌고 있는 사또를 보고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임금인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미인이란 소리겠구나.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지금 별당에 있습니다. 가시지요. 그렇게 사또는 어쩔 수 없이 임금님을 모시고 관아의 별당으로 갔습니다. 꽃분아 나오너라. 전하께서 친히 널 보러 오셨단다. 사또가 별당을 잠근 문을 열고 아무리 꽃분이를 불러보아도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또 전하를 속인 것이냐. 화를 내며 별당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별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또가 몹시 놀라하며 임금님 앞에 엎드려서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별당에 있게 하였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당장 이 불충한 놈을 처형하십시오. 신하들이 외쳐대니 임금님이 손짓으로 그들을 멈췄습니다. 너의 말이 사실이냐? 정말 이곳에 가두어 놓은 게 맞는 게지? 임금님의 물음에 사또가 머리를 연신 땅에 박으며 말했습니다. 소인 한치의 거짓이 없습니다. 지금 전하 앞에서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잠시 정신이 나가서 꽃분이를 별당에 숨겼으나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을 고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그렇다면 뭔가 일이 생겼나 보군.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들어가서 쉬고 내일 날이 밝으면 어찌된 일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사또의 처벌 또한 내일 결정할 것이다. 당장 옥에 가둬도 시원찮을 일이나 그간 이 조그만 마을을 번성시킨 공을 봐서 그것은 면하게 해줄 것이다. 자중하고 있거라. 임금님은 그날 밤 침소에 들어서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느라 너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꿈속에서 한 중년의 남자가 울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절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하, 제 억울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전하가 지금 찾고 있는 꽃분이의 애비입니다. 지금 꽃분이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 제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저는 꽃분이 엄마와 꽃분이랑 아주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양반이 꽃분이의 엄마에게 흑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머슴을 시켜서 꽃분이 엄마를 보쌈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가 양반 집에 가서 양반 놈을 저 세상으로 보내고 저도 머슴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꽃분이 엄마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날로 쓰러져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홀로 남은 꽃분이는 근처 조그만 절에 노승이 맡아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꽃분이가 자라자 부모님의 업보를 없애고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일 동안 나그네들에게 물을 주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꽃분이가 우리를 위해 매일 정성껏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이곳에 오자 사또가 꽃분이를 별당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사또의 부인이 질투에 눈이 멀어 다시 꽃분이를 마을 창고에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지금도 갇혀 있습니다. 꽃분이는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전하, 꽃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깬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마을 창고에 꽃분이가 죽어가고 있다. 빨리 가서 아이를 구하고 몸조리 시켜라. 그리고 몸이 괜찮아지면 집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신하들은 임금님의 갑작스러운 명에 의아했지만 포졸들을 시켜 마을 창고를 뒤졌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꽃분이가 손발이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꽃분이는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꽃분이라는 처자구나. 듣던 대로 참 곱구나. 왜 내가 나그네에게 물을 주는지 연유는 이미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다. 정말 이 나라에 자랑할 만한 효녀구나. 정이 있으면 들어주마. 한번 말해보아라. 저는 앞으로 천일 동안 물을 나그네에게 주면 절에 가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청이 있겠습니까? 다만 천일 동안만이라도 물을 줄 수 있게 해주시면 황공하겠습니다. 임금님은 꽃분이의 말에 감탄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봐라. 꽃분이가 천일 동안 나그네에게 물을 줄 수 있게 도와주고 근처에 큰 절을 지어 꽃분이의 선행을 기려라. 그리고 임금님은 사또와 그 부인을 옥에 가두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또와 부인은 평생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착한 효녀를 하늘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도 이런 효녀는 못 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자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